네, 키워드 5가지 확인해 보셨죠? 역시나 첫 번째는 오프닝에서부터 계속 얘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금리 이야기입니다. 금리 급등 대 플래시 크래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뭐 화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이제 어제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게 금리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5% 넘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5.047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 6번 평균이 4.61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그 금리가 책정됐죠. 원래 아닌 겁니까? 4.6에서 거래되던 게 이번에 5%까지 올라서 거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입찰이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내놔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재정이 계속 이제 확대되면은 너희들 돈이 부족해지지 않냐? 이걸로는 안 산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네. 흐름의 입찰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튀어버렸죠. 그러면서 30년 물도 이제 튀어버리고 그 튀는 순간 오른쪽에 보시면 주가가 급락하는 그게 이제 이 단번에 이제 30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게 30분 만에 다우 지수도 무려 이제 550포인트가 그냥 바로 빠졌거든요. 이게 너무 S&P 도. 명확하게 역으로 네. 차트가 이렇게 네. 붙어지네요. 네. 네. 그런 흐름이 보였다. 그래서 어제 시장은 단 30분 만에 일어난 일이 이제 거의 답니다. 다른 거 없고.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저번에 나왔던 셀 아메리카가 또 발현되는 모습. 그렇죠. 네. 네, 미국-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무슨 얘기를 갖다 댈 게 없어요. 그냥 시장이 이대로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또 채권 시장에서 뭐 경고 아닌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 채권 시장의 문제가 또 다시 한번 불거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네, 돈 함부로 쓰지 마라. 네,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은 너희가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 뭐 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통과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이제 3명만 반대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안 해주면 궁극적인 배신이다 공화당 너희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제 지지율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메디케어 그 부분도 이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가 이제 공화당 내에서의 갈등도 지금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강경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이제 통과시키더라도 뭐 기권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의사 표시는 좀 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이 경제에 또 영향을 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일로 가도 불확실하고 절로 가도 불확실한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감세안이다 보니까 세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쪽도 이게 통과돼도 문제인데 통과가 안 되고 계속 공화당에서 저렇게 싸우고 불확실한 장면을 노출하는 것도 막 트럼프 대통령 막 광분하고 이런 것도 불확실성 재료로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성장하면 됩니다. 그러네. 네, 미국이 성장을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GDP 성장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건데, 예. 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지 내가 성장을 하지. 그렇죠. 연료를 넣어야 성장할 그게 네, 되죠. 네. 네. 그런데 그러기엔 지금 너무 많은 빚이 있는 거 아니야? 뭐 딴 데 이런 쓸 돈도 없는데 너한테 돈을 어떻게 넣어? 이건 네, 뭐 이런 이런 상황인 거죠. 부분인데 어쨌든 그 비전을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뭐 화끈하게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일단 모든 걸 이제 빚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반 소상공인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뭔가 레버리지가 필요하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게 이제 그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네요. 저도 만약에 제가 신용이 안 좋아서 이자가 올라가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제가- 신경 안 쓸 수 예, 있죠. 제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방송에 안 나올 때가 많이 볼 때가 아, 많아요. 그쵸. 근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데 여기서 잠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빚이 많아지고 신용 안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요? 근데 실제 지금 서학계 분들은 오히려 장기채 국채 ETF 3배째를 매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점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좋아진 경제를 빨리 올리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종목이 많거든요. 그렇죠. 많은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관세는 합의 본인이 하면 끝나는 건데 예. 이 감세는 합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결국 설득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이 증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 시간 동안 시장은 계속 뭐 채권 금리는 불안정성을 뜰 거고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채권이 불안정하고 그게 주식시장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자면 이러면은 파월이 움직여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쪽으로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파월풋도 있죠.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면은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 생각도 들어보니까 맞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에 대해서는? 그럼 트럼프 풋은 이제 물 건너갔고 어렵다 치고. 어렵다 치고 네. 파월풋도 근데 지금 금리 물가가 확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역할을 본다 그러면 지금 명분이 없죠. 그렇긴 하죠. 예,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장을 보면 그렇지만 그분이 장을 보는 분이 아닌데 그건 그렇구나. 저희 너무 원칙주의자니까. 네, 그렇죠라고 아까 잠깐 얘기한 거 돌려보면 아까 이쌤 얘기한 대로 뭔가 성장하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죠.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말하는 이제 장사로 돈을 못 벌면 네. 뭘로 돈을 버냐? 그렇죠, 네. 그거죠. 이제 집이 여러 채잖아요. 그 빚이 이제- 거기서 오는 거였어요? 그 비밀이? 집이 여러 채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집값을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맞네. 자산 가격을 올리면은 부의 효과로 소비를 또 늘리게 되겠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이 트럼프 정부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을 또 이제 한번 끌어올려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규모를 방법이 키워서 있겠죠. 또 소비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를 좀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집 얘기 그만하시고 일단 아까 우리 훌륭한 앵커께서 물어보신 질문 파월풋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일단 하시고. 파월풋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건 안 지금 봐서 되는군요. 힘들 것 같고 네. 다른 뭐 재정 그 금융 정책을 쓸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좀 더 이제 돈을 푼다든가 그러면 자산 시장이 이제 또 버블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돈 쓴다고 뭐라 할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러네. 일단 쓰고 죽어야 되는 거 진짜 아닙니까? 쉽진 않네. 네. 골치 아프겠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근데 더 골치 아픈 게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채권 시장 붕괴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채권 시장이 그래서 진짜 붕괴가 됩니까? 이거 옛날에 네. 그 독일 국채 마이너스 금리 나올 때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결국 뭐 안 죽었습니다. 죽진 않았죠. 이번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흐름은 또 해결이 될 흐름으로 이제 가겠죠. 예.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또 너무 높아지면은 또 어떤 그 다른 방향으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채권 쪽으로 또 돈이 몰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뭐 TLT, TMF 뭐 이런 거 얘기하시지만 야, 이 정도면 채권 금리 더 이상 뭐 고점은 없어 이러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거 보면 그런 움직임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사이클이 걸리는 것. 그 그래요? 앞전에 이제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서 네. 지금 금리가 이제 높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고금리 시기죠. 그러니까 고금리 시기가 뭐 아직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흐름이 이제 바뀌는 타이밍은 제가 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산업이 뭔가 큰 전환이 예, 있어야 되구나. 한 전환이 있는 그게 이제 AI 베이스로 뭐 물리적 AI가 나올 때 모든 생산 비용이 떨어지면 그때가 되면 아마 이제 금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급격히 네.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10년 마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어렵겠지만 네. 작년 초부터 7번 금리 인하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그랬죠.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년 그 설날엔 버스를 왜 지금 탑니까? 아, 네. 할 필요 없고 사실 좀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언제가 내려오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좀 하지 말라고 조언드리고 여러분들 좋은데 세뱃자리 좀 아니지 않습니까? 세뱃자리는 네, 좀 위험하죠. 문제가 있어요. 예, 위험합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 결론을 지어보면 지금의 채권 시장, 채권 금리의 급등 이런 발작이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시장도 같이 박스권을 그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금리가 여기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완전 튀지만 않으면 네, 그쵸. 그 정도의 뭐 지금 국채를 또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중간 중간마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신호를 너무 많이 발행하지 않겠다만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 안심을 또 할 수가 그러면 있어요. 주식시장 그거 따로 이제 놓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방향은 뭐 이렇게 조금 위쪽이라더라도 그 속도가 이제 그렇게 급하지만 않으면 주식시장은 그건 또 좀 예외로 시키고 또 움직이고 또 뉴노멀이라고 하면서 적응할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그럼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급하게 움직이면 왜냐하면 신용이 경색되니까 그러면 그쵸. 신용이 경색된다는 건 주식시장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쵸.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장의 자정작을 생각하면은 뭐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단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멈춰야죠. 더 이상 못 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가야 되는군요. 너무 막 어제 욕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속도가 너무 빨랐다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가면 문제될 거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의 문제니까 조금 더 바뀐 생각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만 간단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금리하고 달러가 같은 방향이거든요. 네네네. 원래 그 환율 할 때 보시면은 고금리인 나라가 이제 그 환율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강세로 가는. 네. 근데 이 흐름이 지금 완전 디커플링이 났습니다. 이게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4월 달 그 이후로 이제 디커플링이 났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 디커플링이 났는데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디커플링 나는 가장 큰 주체는 이제 미국의 펀더멘탈이 그렇죠. 좀 의심스럽다. 근본적으로는 그거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상당히 좀 위험한 신호긴 하죠. 왜냐 이 뒤에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또 올라가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까지 파악이 됐고 앞으로의 얘기들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모건 스탠리의 낙관적 전망 전환인데요. 이 와중에 어떻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전환했을까요? 요건 이제 어제 장 출발하기 전에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군요. 이건 좀 장기적인 좀 전망이긴 하죠. 그래서 예.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 달러를 제외한 채권 시장과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오버웨이스로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성장 전망도 둔화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침체로 가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달러 약세가 오히려 그 미국 기업들, 특히 이제 해외 그 매출 비중이 높은 뭐 빅테크들도 한테도 되게 좋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거든요. 너무 안 좋게 보지 말자라는 느낌이네요. 그런 제가 이걸 선택한 것도 앞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뭐 시장이 나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의견은 어떤 내용인가요? 요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여자분인데요. 네네. 이분이 그 여성 포럼에 가서 이 이름이 좀 그 아랍계 이름이죠. 그러네요. 샤르민 모사바르 라흐마니. 네.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 현재 주식 시장에 이제 그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네네. 이 정치적 편향에 빠져서 그걸 지금 이 주식시장 경제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미국의 그 부부가 와이프는 민주당 성향이고요. 남편은 공화당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 같이 일군 자산을 가지고 이제 주식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싸운다고 합니다. 누구는 트럼프를 믿을 거고 누구는 안 믿을 그래서 텐데. 부인은 야 지금 너무 안 좋아 위험하다 다 팔아라. 그 남편은 아니다. 트럼프를 믿어야 된다.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당히 극단적인 그 골치 아프네.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이
내용들이 이쪽에 영향을 주면은 본질을 흐리게 되죠. 예, 그래서 네. 투자를 잘못할 수 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부분, 아까 말했던 그 원칙에 이제 입각해서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은 그 사람마다 이제 각자 또 정치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네. 그거 없더라도 약간 주식 시장을 부정적으로 너무 보게 되면은 맞아요. 예, 투자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투자는 또 투자대로 해라. 뭐 이렇게 좀 예, 말하고 싶어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월가 내부적으로 최근에 아이비들이 면이 안 쓴대요. 너무 바뀌니까 면이 안 쓰고 그렇겠네요. 있고 예. 예전에 한번 4월 9일인가요? 제이포건체스가 경기 침체 온다 했다가 유예되자마자 다시 안 온다. 바꿔갖고 네. 이거는 뭐 사실은 너무 자주 바꾸다 보니까 면이 안 섞고 올해는 아마 아이비들의 최악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일단 고생하고 있는 고생하고 것 있죠. 같아요. 고생하기 때문에 아마 요것도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아까 했던 부채 문제가 커짐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입장이 참 난처해요. 아이비들도 예, 그렇죠. 계속 이렇게 바꾸기도 그렇고 또 안 바꾸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2025년 상반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건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계속 보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키워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이게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러가 계속 내려가면서 셀 아메리카가 어떤 그런 국면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좀 인정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쪽을 보면 또 유동성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약간 이제 돈이 이게 오늘 여기 올라가는 거에는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아침에 해서 10만 8천이지만 11만이거든요. 맞아요. 11만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식 시장으로 들어갈 돈이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ETF로 다 지금 몰려가고 있고 기관도 이제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약간 수급상 뭐 안 좋을 수 서로 이제 상반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달러 부분, 예, 그 달러에 대한 미국 자산에 대한 이제 좀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으로 좀 이동하는 예, 그 부분도 뭐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달러 약세는 최근 일본과의 협상에서 엔 강세를 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달러 약세 흐름에 엔 직접적으로 강세. 얘기를 했대요? 네네. 아. 그런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더 약세로 가니까 비트코인은 더 올라가는 아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요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수급상 아까 말했던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많이 사고 있어요. 예. 예, 그 상황이 가장 큰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 달러 약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지금 뭐 애오막이 아니라 비오막이었다고 비트코인이 오늘 막차였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최근에 정말 뜨거운 그런 자산이 되고 있는데 부사장님은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아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는 그렇죠.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없는데 하고 싶어요 진짜 저도, 공식적으로. 예, 그죠? 하고 싶죠. 그 네. 이게 지금 직접 하면 또 또 계좌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그쵸, 새로운 그쵸. 그 거래소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해외에 하려면 또 테더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ETF 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그렇죠. 예, 지금 안 되니까 좀 안타깝죠. 한 10% 정도는 담아도 그렇죠. 충분할 것 같긴 아니 제가 하거든요. 봐도 지금 해지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근데 못 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보시고 좀 풀어주면 어떨까요? 뭐 우리도 또 대선 지나가면은 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고. 예. 근데 그 두 분의 의견을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어쨌든 달러 약세에서 비롯된 거고 그러면 달러 약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달러 약세 방향으로 이제 그 방향을 찾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앞서 이야기했던 엔화 강세를 좀 용인하는 네네네.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달러가 좀 약세로 가면 예, 비트코인은 좀 강세로 가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네, 어떻게 네. 보면. 그게 지금 예. 두 개 가지고 어떻게든 잘 조율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하려는 네, 거니까 원래는 이제 달러랑 코인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을 좀 더 강하게 밀면 일단 뭐 비트코인을 그 부정하는 약간 부정하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을 약간 또 수세로 몰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좀 음모론이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스테이블 코인 그 네. 법안 통과된 거 네네.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하고는 상관없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도움이 됐고 또 하나 이 텍사스 정부가 이 주 하원에서 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그 승인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이제 만약 이제 이 승인만 하면 텍사스 주는 준비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각 주마다 이제 또 이 비트코인을 법정 준비금으로 또 쓰게 되면 좀 더 올라갈 계속 확률이 모멘텀이 되겠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비트코인이 이제는 사상 최고가를 찍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계속 호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또 한 가지는 그 비트코인이 물론 해지 수단이지만 뭔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뜨거운 가슴을 분풀이할 수 있는 또 위험한 자산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네, 사실 워낙 비트코인이 되게 안전자산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네. 있는데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되게 이렇지 위험한 거예요. 않았어요. 위험한 건데 예, 예. 예. 약간 그런 걸 풀어주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몸에 좋은 매운맛 같은 느낌이 그렇죠. 예. 맛있는 매운맛. 맛있는 매운맛. 달달한 맛있는 맛. 매운맛. 예, 예,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부터는 이제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는데요. 오픈 AI 대 애플. 저 이 기사 봤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애플 디자인의 상징적인 인물이 예. 네, 이 애플을 잘하면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 조니 아이브라는 사람인 거죠? 네, 뭐 줄여서 이제 조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나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저 사람이 뭘 한 거예요, 애플에서? 이 애플의 이제 초창기부터 애플 디자인을 다 한 거죠. 아이폰 디자인도 다 한 거예요? 네, 아이폰부터 해서 이제 맥북, 그다음에 오. 맥,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 아니 디자인을 애플은 그 맛에 사는 건데 네, 그 디자인 감성에 사는 건데 간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제 중간 19년인가요? 이제 퇴사를 하고 그렇죠, 이제 자기 회사를 이제 만든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샘 알트만이 이 애플의 디자인, 그러니까 애플이 나간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분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65억 달러지만 원래 15억 달러는 미리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전체 인수한 겁니다. 저 사람이 이끌던 스타트업을 네. 오픈 AI가 그냥 사버렸구나. 네, 오. 원래는 이제 지분 투자를 좀 23%인가를 가지고 가지고 예.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스타트업 IO를 전체를 인수를 했고요. 흥미롭네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AI라는 게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게 AI는 앱에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에이전트다, 에이전트. 네. 그러면은 어떤 그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는 건 너무 불편하고 그러네. 노트북으로 하는 것도 불편해요. 뭔가 새로운 폼팩터가 나와야 되는군요.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조나단 아이버스에 이제 좀 베팅을 한 것 같고 지금 시제품은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은 나왔나 봐요. 그걸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이 샘 알트만이 써보고 상당히 지금 그 임팩트 있다. 뭔데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뭐 목에 거는 걸 수도 있고 펜던트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경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안경도 되잖아요 지금.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어제 그 구글에서도 또 그 안경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가 네. 나오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좀 더 편하고 이제 앱 형태가 아닌 에이전트니까 그냥 듣고 보고 하는 걸로 되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은 애플이 이걸 못 따라잡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애플이 해오던 역할은 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스마트폰 트렌드를 만들어냈다가 10년 동안 했던 거죠. 그걸 네. 계속 최적화하는 그 내에서만 돌았지 거기서 새로운 뭔가 혁신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지금, 냉정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비전 프로가 너무 이제 좀 그것도 뭐, 예. 하려고 했지만 네. 그게 또 성공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하면 이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그걸 패러다임을 뺏긴 거죠.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잘못하면은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그 노키아나 예. 블랙베리의 이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먼 미래에 지금 예. 당장은 그런 가능성 없는데 그럴 가능성도 이제 언제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오. 네.
애호망님 안 들어오셨죠? 아니요, 아까부터 계속 외치고 계세요. 그럼 애플 오늘이 막차라고. 네, 방송을 좀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바로 드네요. 저도 최근에 서비스 매출이 좀 부진해지면서 예. 위기에 있는데 만약에 이명이 더 나왔다 그러면 저도 위험해 보여요, 애플이 지금은. 야, 우리 원래 10년 동안 애플 걱정은 금기시 해왔는데 해왔지만 이제는 슬슬 하게 되네요. 예, 3년 부자가 막 3년 간다는 그 딱 멘트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예. 어려지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픈AI가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냥 AI 서비스 조금 하는 그 현재 그런 건데 이 회사가 이 새로운 제품을 결국에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AI 네네. 제품을. 그 말은 소비자한테 한 발 다가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시장으로 나가서 그 소비자 시장이 있어야 그 기업이 더 이게 애플처럼 이제 한 단계 크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서비스만 해가지고는 일정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애플이라는 아이폰 안에 갇혀 있는 앱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네, 네. 예, 거기에서 그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중심 그 전략으로 이제 변화를 꾀하는 네. 그러니까 오픈AI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게 여실히 이제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전략인 거예요. 오픈AI가. 근데 이제 뭐 영리 법인 일단 그게 그 돼야 이슈가 되는. 있죠. 예, 그거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엮어서 전체 AI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은 미래에 좀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오늘은 저기 일단 우리 안동 이사께서 박제할 수 있는 쇼츠를 만드셨는데 아, 애플이 노키아처럼 된다. 어. 블랙베리화 된다는 걸 좀 남겨놓으시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좀 두 분 어제 뭐 싸우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아까 서로 저- 저격을 하려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저기 부채가 없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뭐 어쨌든 애플 얘기를 하다 보니 애플이 왜 시가총액 3위까지 좀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샘 알트만이 보고 감탄했다는 그 폼팩터가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사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챗GPT를 가장 최적화시킨 어떤 물건을 지금 이 사람이 공개를 했다는 건데 도대체 뭘 했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미래에는 진짜 우리가 아이폰 대신 그걸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장이 진짜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좀 한 줄기 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 끝나고 나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실적으로 AI 클라우드의 어떤 위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입증을 또 했습니다. 네, 스노플레이크 실적 발표를 통해서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원래 CEO가 바뀌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CEO가 AI 도입을 제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그런 흐름인데 뭐 실적은 당연히 좋았으니까 이제 시간에서 7%나 오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 기반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순매출 유지율, RPO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표상 특히 질적인 지표죠. 이런 지표들이 좋았습니다. 그런 게 좋았고 그다음에 신규 고객도 이제 늘어났고요. 여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아마 나올 텐데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반이 됐다. 그러네요. 질적 지표 네. 서프라이즈. 그런 지표들이 좋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좋았던 거에는 이제 AI를 도입한 코텍스 AI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성장을 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예. 되는데 결국 AI 활용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스노플레이크도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6월에 이제 그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AI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AI 로드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그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네요. 스노플레이크 차트를 보면요, $200 돌파하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얘가 지금 장기적으로 여기가 200인데 예. 200 그 언저리를 넘으면은 완전 그 한 3년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걸 이번 실적부터 해서 이제 활용이 잘 되면은 이게 추세가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그 약간 마디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가 돌파되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 팔로 알토는 RPO가 안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좋았네. 스노플레이크는 네. 좋았네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실적 얘기를 하고 또 간밤에 이제
전체적인 섹터 종목 맵을 봐도 거기서 딱 하나 빛났던 종목이 구글이었거든요. 네. 알파벳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 안 좋은 거 쭉 얘기하고 나서 야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종목을 사야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 돌고 돌아서 또 AI에 꽂히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시장을 얘기해주는 키워드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기업들이 지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가 어렵다. 뭐 미래 전망이 이제 어둡다. 이럴 때 대부분 비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AI를 도입해서 비용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좀 잘라내고. 네네. 네. 그런 부분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BAI, 그러니까 AI랑 테크랑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이 지금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서두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이 AI를 좀 잘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AI 아닌 기업들이 빨리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스노우볼이 굴러서 나비 효과를 계속 만드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최근 뭐 시장을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지수 보셨지만 예. 최근에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나스닥이 S&P 500이나 다우보다 덜 빠지는 경우, 오. 같이 빠질 때. 그러네요. 네네. 네, 미세하게 좀 덜 네, 빠졌어요. 덜 빠졌어요. 네. 어쨌든 뭐 구글 탓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 AI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믿고 5월 28일 엔비디아 어닝을 보는 걸로 하면 그러네요. 되는 거죠? 네. 물론 하드웨어지만 네, 네. 그것도 같이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뭐 전망들은 다 좋게 보더라고요. 네. 전망들은 좋게 보니까 그럼 다음 주까지 희망이 좀 있는 걸로. 좋습니다. 네, 결국 돌고 돌아 AI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뭐 채권 금리 걱정하고 뭐 이런 거 다 걱정하다가 사실 우리는 결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종목에 투자하는 건데 너무 걱정이 많아지면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못 보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AI로 귀결되는 관철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또 맛있는 미국 주식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확인해 보러 가시죠.